안녕하세요. 오늘부로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고요. 그래서 한 달 회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지금 한 달 동안 하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그리고 뼈아픈 점이 제가 한 달 동안 개인 공부 시간을 30시간밖에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제가 겨울방학 때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준비 겸 iOS 개발 공부할 때는 한 달에 한 130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고, 제가 이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시작할 때 맨 처음 올렸던 영상에서도 9개월 동안 1000시간을 공부하겠다고 했었고,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10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첫 달에 30시간을 공부했다는 점은 충격적인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아카데미에 들어오면서 제가 할애하는 시간은 하루에 4시간인데 왜 이렇게 공부 시간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혼자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겨울에 혼자 자취방에서 대학교 도서관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저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데, 제가 좀 야행성이라서 낮에 공부를 좀 많이 못하더라도 저녁에 밤에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시간을 좀 메꾸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아침에 공부를 안 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저녁에 좀 예상치 못한 어떤 모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다음날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밤에 무한정으로 공부할 수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낮에 공부를 못하게 되면 근데 그날 하루 공부는 날려버리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야행성이다 보니 아침에 공부는 많이 못하고 소홀했던 점이 제가 한 달 동안 우선 공부를 많이 못하게 되었던 점인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의 분위기입니다.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는 제가 했던 사피나 다른 코딩 부트캠프와 비교를 해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점, 두 번째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의 장점은 대충 다 아실 테니까 약간의 단점이 될 수 있는 점을 한번 생각해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사피를 포함한 여러 부트캠프들은 다들 개발자 지망생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코딩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공부하는 시간이 긴 것 같은데요. 디자인이나 도메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앉아서 공부한다고 어떤 실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앉아서 개발 공부를 많이 하는 식의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 그거는 제가 사피를 할 때는 스터디 같은 것도 다 개발 공부나 어떤 개발 자격증이나 어떤 면접 스터디 이런 게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취미 관련 어떤 모임 같은 게 많은 부분에서도 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령대가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점인데요. 우선 사피는 애초에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했었기 때문에 나이대가 20대 후반에 다 몰려 있었고, 다들 취업이 목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개발 하드 스킬을 기르는 데 대한 수요가 높았어요. 근데 여기는 다양한 연령대의 러너들이 모여 있고 대학교 재학생도 많고 20대 초반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위한 하드 스킬보다는 소프트 스킬이나 다양한 어떤 스킬들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공부만 오래 하는 분위기는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당연히 저도 이거를 절대 나쁜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좀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 또한도 저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걸 따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시작하면서 좀 무리한 운동 스케줄을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러닝 하루에 30분 그리고 헬스 하루에 1시간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3월에 좀 해외에 나갔었는데요. 못하는 날도 있지만 시간을 놓고 보면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은 절대 긴 시간이 아닌데, 운동을 막상 해보면 운동 앞뒤로 준비 시간 그리고 이동 시간 그리고 운동 끝나고 정리하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하는 시간이 많이 소모가 돼서, 운동이 1시간 반을 한다면 전체 운동하는데 앞뒤로 들어가는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시간 소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징검다리로 러닝 헬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이제 게임을 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서 1시간만 있다가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혹거리가 있을 때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 유혹을 참는 것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고 최근에도 뭔가 유튜브 같은 거 보는 시간도 제가 좀 길어진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유튜브 살짝 보다 보면 잠에서 깨서 1시간 정도를 침대에 누워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좀 놀라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여기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나 어떤 뭐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아침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그 아침 시간 많이 할애한 시간에 많은 공부 시간을 채우는 것이 4월 한 달 동안 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월은 아무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